항공우주 모빌리티 2089까지 빠지죠. 이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바로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 이제 대학교를 분석을 좀 해드릴 건데요. 건국대학교에는 두 가지 전형이 있어요. 논술이랑 이런 부분은 일단 다 제외를 하고요. 자기 추천 전형과 학교장 추천. 그래서 하나는 교과 전형이고 하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솔직히 건국대학교에는 교과 전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솔직히 건국대학교에다가 2장을 지원하기보다는 우리 학생한테 잘 맞는 전형 1장 정도만 지원하고 다른 대학교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시 6장을 넣을 때 우리 아이가 자기 추천이 좋은지 학교장 추천으로 가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하나는 지역균형이고 하나는 자기 추천 전형입니다. 지역균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이제 교과 전형 색깔이 나는데, 교과 전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요 교과를 볼 때 일단 등급을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등급을 환산 점수화 시켜가지고 그거 안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냐면 서류를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보시면은 정량 평가가 70%예요. 그러니까 이 정량은 말 그대로 진짜 점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등급을. 그리고 그 등급 계산한 거에 정성평가인 저 서류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 서류 부분 같은 경우는 전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학업적인 부분을 조금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학교가 요즘은 전공학업에 대한 이수나 이런 부분들은 다 잘 따지면서 보기 때문에, 전에 제가 계산할 때, 등급 계산할 때 단순하게 등급만 계산하지 마시고 전체 등급이랑 주요 과목 등급이랑 그리고 전공학업에 대한 등급, 그리고 이제 기타 과목들, 뭐 기술이나 정보나 이런 과목들도 따로 좀 계산을 하시면 좋다라는 방송을 찍어놨으니까 그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정성평가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 경험상 100% 교과 전형은 아니고요. 저 서류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반영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서류가 조금 잘 구성되어 있다라 한번 해볼 만은 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냥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등급이 형성된 다음에 서류를 받쳐서 간다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수가 안 되면 그냥 지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류 가지고 뒤집을 수 있지 않나요? 가능은 한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급에 대한 부분의 기준이 먼저 잡히고 그 다음에 서류에 대한 부분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기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얘는 전통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서류 100%에 요거는 아이의 등급만 보는 건 아니에요. 등급도 보지만 뭘 보냐면 우리 학생의 원점수나 그리고 학교 수준을 보기 위한 편차, 그리고 평균, 그리고 이수 단위, 그리고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 이수한 부분, 세부 능력, 창체 활동 다 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평가, 정성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등급대가 좀 형성이 돼 있다라면은 지역균형으로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고, 또 하나 면접인데요. 면접에 대한 부분이 30% 정도 들어가는데, 저는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제가 지금까지 건국대학교를 생각보다 되게 많이 보내는 학교거든요. 건대 같은 경우는 면접에 대한 비중이 동국대학교처럼 막 면접으로 뒤집어진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건국대학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면접 중요하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컨설팅을 하고 사정관들을 만나보고 할 때 느끼는 거지만 면접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학교는 없어요. 근데 일단 뭐 서류를 집어넣고 면접을 봤을 때 우리 아이가 면접을 가지고 저 앞부분에 있는 1단계 점수를 뒤집는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리고 서류 신뢰도 면접으로서 솔직히 건국대학교 면접은 그렇게 빡세지는 않아요. 좀 이렇게 막 타이트하게 물어보거나 이런 것보단 좀 전공에 관련된 활동들을 했거나 아니면 동아리나 진로 활동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보편적으로 구성해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에 대한 비중이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 정도로 절대적이진 않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지역균형과 자기 추천 전형을 지원을 할 때 가장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 아이는 도대체 어떤 전형을 넣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서류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두 전형의 가장 핵심은 성적입니다. 그냥 단순 등급을 가지고 일단 기준선을 나눠놓고 시작하시면 좋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 아이가 1등급 때 중후반 정도, 그러니까 등급대가 일자가 뜬다 그러면 솔직히 그러니까 지역균형 라인으로 해서 교과를 지원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런데 만일 우리 아이가 등급대가 좀 밀린다 그러면 자기 추천 일명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업 성적이 있죠. 이 성적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학생을 분류하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추천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2등급 때 초중반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역균형 학교장 추천이라고 했던 저 교과 전형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점수가 좀 밀릴 수 있어요. 요즘 대학교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2등급 대 아이들이 합격선을 형성하는 게 보이긴 해요. 그런데 솔직히 그 수치가 다수 수치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1등급 때 후반 한 1.8, 1.9 이 정도가 점수대가 일단 기준선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 앞쪽으로 형성이 되면은 점수가 남고요. 그 뒤쪽으로 붙게 되면은 약간 도전권 색깔이 나는데 우리 아이가 만약 2등급 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은 자기 추천 면접형을 넣었을 때 점수가 크게 밀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류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기준을 잡고 시작하지 마시고 얘네들은 등급에 대한 단순 기준을 가지고 일단 시작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과 전형 넣으실 때 지역균형에 교과 전형을 넣을 때는 환산 점수화 시켜갖고 일단 계산은 먼저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문과는 그렇지 않은데 이과가 요번에 자연계가요 학과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솔직히 건국대학교 이 자기 추천 전형에서는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되게 직접적으로 많이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공에 대한 어떤 활동이 그 학과 네임과의 어떤 연관성이 조금 직접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 사회환경공학부라는 데가 있었어요. 이 사회환경공학부가요 원래는 약간 건축과 토목 색깔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사회환경공학부는 환경이 아니고 건축 토목 쪽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라인이 하나의 전공 라인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스마트시티 이거 도시공 색깔 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랑 지속 가능한 어떤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축, 토목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은 되겠죠. 그리고 기후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에 에너지와 약간 환경의 색깔은 나지만 이게 전통 환경공학과가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회환경공학부 같은 경우 스마트시티나 인프라나 그리고 기후에너지 이렇게 학과를 좀 쪼갰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의 직접적인 전공성보다는 약간 생활기록부가 넓게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계열 색깔이 나도 될 정도로 지금 학과들이 이렇게 쪼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계 로봇 같은 경우도 첨단 융합 기계랑 로봇이랑 여기에 자동차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에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계, 로봇, 자동차 공학부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를 여러 개를 지금 쪼개서 집어넣고 있다. 그래서 요번에 지원하실 때는 여기 나와 있는 학과만 보지 마시고요. 이 옆에 나와 있는 학과가 어떻게 쪼개져 있는지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가 활동 라인을 어떻게 구색을 맞춰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과는 이러지 않아요. 문과는 이러지 않는데 자연계가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보셔야 되는 거는 그러면 아이들을 선발하는 라인을 좀 봐야 되잖아요. 학생들을 이제 선발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건 학생부 교과 라인, 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아이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그러니까
교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서류에 대한 전체성에 대한 부분을 평가한다기보다는 학업에 관련된 부분, 전공 학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기 나와 있는 진로 역량이라는 것도 진로에 관련된 어떤 활동에 대한 부분보다는 수행평가 같은 세부 능력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조금 잘 챙겨야 되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라고 하면은 전공 학업에 대한 이수와 그걸 통한 수행평가를 통해 세부 능력의 어떤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이 구색이 맞춰져 있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성취도에 대한 부분, 이 성취도라는 건 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취도에 대한 뭐 A, B, C 이것뿐만 아니라 등급이 나오는 부분이나 원점수나 이런 부분들도 다 잘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도 학생부 종합전형 전체를 봤을 때 학업과 진로,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공동체에 대한 부분, 인성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성은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라인에 요게 약간 요렇게 묻어내려오는 부분이에요. 요렇게 묻어내려오는 부분인데, 솔직히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공동체 역량에 대한 부분의 평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학생부 종합전형만큼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요 공동체 역량이란 건 착한 아이들의 선발이 아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협업이나 소통 이런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겠죠. 다 팀을 짜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팀에 대한 활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기록부 안에 어느 정도로 구색이 맞춰져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공동체 역량은 건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교가 지금 다 저렇게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좀 들어가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생활기록부를 분석을 해봤을 때 이런 내용이 없다라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지금이라도 자율활동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반드시 하나 정도로 구색을 맞춰 놓으시면은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요 두 라인은 이제 똑같이 구성이 되는데, 자 그러면 자기 추천에 대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서 좀 보고자 하는 게 조금 더 있다라는 거죠. 이 라인이 뭐냐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뭐 이제 전공적 합성이나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인성, 학업 역량 이런 부분을 학생부 교과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계산을 하겠다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학업 성취도나 학업 태도 같은 경우는 저 위에 똑같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여기 보시면 성장 역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거를 조금 해석을 좀 해드리면, 자기주도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학생이 뭔가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인데, 이걸 대학교가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생활기록부 안에 우리 아이가 이제 활동한 내역들을 좀 읽어보셨을 때 활동이 되게 많이 구색돼 있잖아요. 그럼 자기주도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시킨 활동들을 다 체계적으로 다 하게 되면 생기부가 조금 되게 많은 양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기주도성을 갖고 있다는 건 우리 학생이 계획을 잡고 활동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생기부 안에 이렇게 어떤 활동에 대한 양을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만약 우리 아이가 어떤 단원을 배웠을 때 그 단원에서 관심사를 조금 더 깊이 있게끔 연구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학생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연구 단계로 발전시키는 거에 대한 문장들, 이런 것들이 일단 자기주도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생활기록부 안에 만약 2학년 때 했던 활동을 3학년 때 좀 연장 연구를 하거나 좀 심화시킨다, 이런 것도 다 자기 주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는 건 우리 학생이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성적을 높이는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 이런 부분인데, 요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경험을 좀 다양하게 하면은 좋구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전공적 합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건국대학교는 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한 그 키워드나 활동들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했을 때 그거랑 직접적으로 학과가 연결되는 이런 학과를 지원했을 때 가장 유리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밥만 먹는 아이는 없어요. 반찬도 먹고 국도 먹고 그러잖아요. 짜장면도 먹고 피자도 먹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자신의 관심사가 있지만 그 관심사에 대한 가지가 처지거나, 아니면 활동에 대한 부분이 좀 융합적 사고력을 가지고 좀 더 확대되는 모습이나, 이런 부분으로 약간 하나의 주축 안에서 가지가 좀 처지는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방적으로 뭘 도와준다, 우리 아이는 착해요,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 안에 반드시 팀 활동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잘 구색을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하죠. 네, 대학들마다 아이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기준선이 좀 비슷한데, 일단은 요 건대 라인을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동국대학교랑 경희대 라인입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래서 건대 집어넣은 아이들이 동국대학교랑 경희대 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전공성에 대한 평가 라인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이들의 성적인데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거 분석할 때 제일 먼저 성적에 대한 등급을 가지고 기준선을 좀 마련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냥 우리 아이가 이제 자기 추천으로 갈지 지역균형으로 갈지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할 때 어느 쪽으로 더 분석력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볼 때는 단순하게 등급 라인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자기 추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단순하게 등급만 보는 게 아니고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넓게 계산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또 하나 보시면은 영어 영문과 3.11 이게 이제 50컷인데 지금 중어 중문과 같은 경우는 4.3에서 70% 컷이 5등급까지 빠졌잖아요. 이 5등급은 일반고가 아닙니다. 어문 계열이 특히 등급대가 조금 뒤로 빠지는 건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도 사회과학대학교나 경상계 이쪽이 인기학과다 보니까 거기에 점수대가 더 만들어지는 건 맞아요. 그렇다 그래서 막 4, 5등급 아이들이 건국대학교 어문 계열을 도전했을 때 그 아이들의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뒤로 데이터가 뒤로 많이 빠지는 이유는 특목고 아이들 중에 외고와 국제고 아이들이 저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저렇게 평가가 되는 이유는 단순하게 등급을 가지고 커팅을 한 게 아니고 정성적 평가를 하면서 학교 편차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학교에 대한 수준에 대한 편차나 그리고 우리 아이의 원점수를 통한 원점수 보존값을 통해서 우리 학생의 전국 단위에 대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예전에 컨슈에서 2347이라고 그래서 판매를 했었는데 그 판권이 주식회사 코에드 GPT 일명 에두비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에두비 홈페이지에 어디에 이거 넣어놨냐면 자료 창고인가? 거기에 엑셀 파일로 무료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보시면은 우리 학생의 전국 단위의 등급을 학교 수준으로 어느 정도인지 이걸 볼 수는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대학교별로 기준 데이터 같은 것들을 좀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은 등급대가 2등급대가 형성되지만 데이터가 뒤로 빠지더라도 2등급대 한 초중반으로 빠지잖아요. 그런데 약간 뒤로 더 빠지긴 합니다. 그래서 한 2등급대 중반 정도, 한 2.5, 2.6 정도 되면 건국대학교가 약간 도전권 색깔이 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고등학교 3등급 아이가 지원하기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대학교다라고 보셔야 되고, 2등급 대 초중반 사이 요 라인으로 일단 자기 추천 라인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의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등급대가 좀 더 앞으로 붙겠죠. 또 하나는 이 안에는 또 뭐가 들어가냐면 면접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솔직히 면접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주관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 있지만 저거 면접으로 막 저 등급에 대한 거나 서류가 막 뒤집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2등급 때 한 초반에서 한 중반 요 사이 정도 되면 충분히 건국대학교는 기준선을 잡으실 때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추천인 학생부 종합전형은 솔직히 환산 점수를 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 등급을 계산하는 환산 점수가 있는데 그거 갖고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전체적인 등급을 가지고 기준선을 좀 잡으시면 좋고, 또 하나는 얘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을 좀 중요시하고 전공학업에 대한 이수단위 자체를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공대 가는 아이라면은 물리와 기하 그리고 미적 이런 부분, 화학 이런 것들, 특히 뭐 물투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공학업에 대한 단순 등급과 그리고 전체 등급에 대한 그 차이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아이가 전체 등급이 한 2.4등급 정도가 나오는데 전공학업을 따져봤더니 2.0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잘 나눠서 보시는데 약간 등급대가 2등급대 초중반 라인에서 그 사이 쪽에 적정권 라인들, 그리고 좀 앞으로 붙으면 안정권이 형성되는 요런 기준선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건국대학교는요, 학과들마다의 점수차가 좀 벌어집니다. 학과들마다의 점수차가 좀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학과들의 이제 인기과, 비인기과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약간 비인기과 색깔이 나는 일명 상어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쪽 라인이 조금 비인기과예요. 생명 특성화 빼놓고요. 그러니까 뭐 축산, 동물 이런 쪽이 좀 비인기과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2등급 대 중반, 그래서 후반까지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학과들마다 등급의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따지면서 우리 아이 전공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잘 가지고 준비하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과랑 이과랑은 솔직히 등급에 대한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과 애들이 이과 애들보다는 약간 등급대가 초중반 쪽으로 약간 뒤쪽으로 붙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요번에 보셔야 되는 건 이게 교과입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보셨던 요 부분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라인인데, 보시면 2등급 대 초반에서 중반 라인들 요렇게 뒤로 빠지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고,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어서 이거 설명 좀 하고 갈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항공우주 모빌리티 공학 있죠. 얘네 2.67에서 2.89죠. 그런데 다른 학과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화공이나 전자나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2등급 대 초반 2.1, 2.2 여기가 70과 뒤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반까지도 안 빠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빠져요. 솔직히 좀 뒤로 더 빠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보편 데이터라고 말해드릴 수는 없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항공우주 모빌리티 2.89까지 빠지죠. 이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라인에 보셨을 때 한 2.4, 2.2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한 2.3에서 2.4 정도 된다. 2.2, 2.3, 2.4 이 정도 돼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항공우주 모빌리티가 비인기과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얘는 비인기과는 상어대학 쪽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솔직히 문과 애들은 어문계열이 약간 비인기과고 나머지는 다 인기학과 라인 안에 좀 들어가거든요. 사회과학이나 특히 부동산 경영 이쪽, 부동산학과 되게 좋은 학과예요. 자꾸 부동산 그러면 공인중개사 생각해요. 그죠? 그잖아요. 공인중개사는 애드베 이거 생각하시는데 부동산 학과는 공인중개사를 하는 학과가 아니에요. 이거 교수님이 말 좀 해달래요. 미쳐버리겠다고 하죠. 공인중개사 하는 과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막 은행권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취업이 되거든요. 그리고 건국대학교가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부동산이요, 건물 하나를 통으로 써요. 그 정도로 메인 인기 라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번에 다시 교과 전형을 좀 볼게요. 지역균형이 교과 전형을 봤을 때 보시면 이 50컷 라인이 중어중문과 같은 경우도 지금 2.11이죠. 그러니까 여기 특목과 애들 지원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우선적으로 1차 데이터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교과에 대한 등급이 있죠. 이 등급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대학교가 환산 점수에서 커팅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특목 아이들이 올 수가 없어요, 여긴. 그러니까 당연히 등급대가 뒤로 빠지지 않으니까 평균이나 70컷이 앞으로 붙는 건 맞는데, 시작하거나 아이들이 지금 지원하는 것 자체가 자기 추천보다는 등급대가 앞으로 붙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한 1.6등급 아이들 있죠. 얘네는 점수가 남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로 데이터가 빠졌을 때 한 1.8등급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학과들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적정선 라인에서 기준선 긋고 서류 평가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 뒤쪽으로 더 빠져서 2등급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도전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도전권이 형성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만일 학종으로 가면 도전권이 아니에요. 적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등급을 가지고 기준선을 잡으면 건국대학교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좀 보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뭐 문화 콘텐츠도 1.96이고요. 보시면은 다 1등급이나 2등급대 요렇게 형성되죠. 뭐 컴퓨터는 1.77, 뭐 화공은 1.63. 그러니까 보시면 다 1.6, 1.7, 1.8 이 정도, 뒤로 빠져도 1.6에서 1.7, 그러니까 2등급까지도 70컷이 뒤로 빠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하나 그거 궁금하시죠? 대학교가 왜 70컷을 자꾸 보여주는지. 왜 그러냐면요, 요게 평균 컷에서 70컷이 이렇게 생기고 뒤로 이렇게 데이터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지금 요 선이 70컷 선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뒤로 빠지는 데이터는 매해 차이가 커요.
어느 때는 이 치식까지 뒤로 쭉 빠지는데 요 뒤에 2명밖에 없는 거야.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뒷데이터에 대한 변수가 크다 보니까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왜 그러면 뒤로 쭉쭉 빠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70컷 기준선까지 기준선 잡으실 때는 활용하시면 된다. 아,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류에 대한 부분도 평가를 해야겠지만 자기 추천이랑 그리고 지역균형,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단순 등급을 가지고 일단 기준선을 정해놓고 서류를 분석하고 환산 점수를 돌리는 게 맞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점수에 대한 분포대나 아이들의 수준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교과전형 부분이 조금 더 짧게 형성되는 게 있어요. 좀 몰려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잘 보시면 좋아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아이가 많이 등급이 좋아요. 근데 서류가 좀 잘 만들어져 있는데 면접을 잘한대. 그러면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저는 면접형 집어넣거든요. 왜 그러면 점수 남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만일 점수대가 좀 괜찮고 서류를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춰놨는데 면접 죽어도 싫대. 그러면 당연히 교과로 가야 되는 거고, 우리 아이가 만일 등급대가 2등급대 중반인데 우리 아이가 면접을 못 보겠대. 그러면 깔끔하게 건국대학교를 포기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세요? 이런 식으로 라인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자유전공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건국대학교는 자유전공이 이과 아이들을 선호합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어디에서 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일단 이과 아이들을 선호를 하고요. 생각보다 비인기과가 아닙니다. 인기학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급대도 생각보다 좀 높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함부로, 그리고 건대가 말하는 자유전공은 약간의 자신의 라인은 있어요. 하나의 큰 틀은 있는데 그 틀에서 가지가 좀 넓게 쳐지거나 아니면 이과 라인으로 구성하고 가고 있는데 문과적 융합적 사고력을 좀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컴퓨터공학과나 그리고 좀 인기학과들이죠. 그런 인기학과 아이들이 점수가 좀 모자르다 보니까 자유전공에다가 넣고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점수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서 가고 뒤로 빠지는 데다가 짧을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단과대별로 자유전공, 공과대학교 자유전공 뽑는데 등급대가 결코 밀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메인으로 가고 싶은데 메인이 안 되니까 자유전공을 생각해서 메인 바로 뒤로 붙어 있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국대학교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광우대학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